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1화 운명의 서곡. 이 여행의 끝이 예상이 없던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 공항은 내국인보다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스탄불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더욱 의아했다. 피아니스트 생활 10년 차. 2년치 공연 일정이 꽉 짜여져 있었다. 집이란 데서 생활하는 것은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 늘 고독한 여행자로서의 삶. 스스로가 선택한 운명이라지만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매너리즘.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자신에게는 절대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 단언했건만.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피아니스트라는 절대 목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그 매개체 피아노를 대할 때마다 채찍질을 가하게 만들었다. 지독한 연습벌레. 처음에는 하루에 24시간 중 잠자는 몇 시간을 빼고 거의 전부 연습뿐이었다. 어떤 날은 연습에 매진하느라 일주일 내내 햇빛 한 번 보지 않아 유령같이 희멀거니 눈부신 태양 앞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밥은 안 먹어도 피아노는 쳤어야 했고 룸 월세는 밀려도 피아노와 함께 꿈은 꿔야만 사는 것 같았다. 꿈이었고 연인이었고 어머니였다. 피아노는. 홍역열에 들뜬 사람처럼 그렇게 갈망하며 10대와 20대의 황금 같은 청춘을 다 바쳤다. 후회도 없었다. 그렇게 갈망하던 삶을 살 수 있었기에. 그렇게도 원하던 삶이 아니었던가. 인생은 알 수 없다더니 매운 세월의 대가로 최고가 되었을 때 세계인들이 장미수를 외출수록 대중들이 장미수의 현란한 손놀림으로 피아노 위에서 황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감탄을 할수록 마음의 구멍이 뚫린 듯 가슴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절대 이런 날이 자신에게만은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매너리즘 따위는 남의 일이었다. 정체성이란 따위의 말을 하는 자들을 패배자로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집은 늘 주인을 잃은 상태로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데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버린 10년이 넘은 타국 생활. 언젠가부터 호텔이 더 편해졌고 연주회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이 집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다. 전 세계에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다. 더더군다나 제 집 드나들듯 돌아다니는 대륙이 유럽이었다. 그런데 터키가 처음이라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기까지 하니. 이스탄불은 격하게 환영하고 있었다. 관광대국답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인종도 국적도 다양했다. 그들처럼 줄지어 서서 기다리지 않고 각국 기빈들을 위해 마련된 VIP 보안 검색대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스태프들을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보안 요원이나 공항 관계자들이 알아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와우! 미수장! 여기 좀 봐주세요! 그들은 활짝 웃으며 손까지 격하게 흔들어댔다. 바쁜 와중에도 사인 요청이 쇄도했다. 수백 명, 인파에 둘러싸인 미수의 길고 가느다란 몸이 곧 부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진 실장은 환영 인파 속 미수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경호 인력으로는 택도 없겠어. 여차하면 나라도 뛰어들어야겠지. 인파에서 빠져나와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미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진 실장. 급하게 잡은 일정이라 홍보할 시간도 없었는데 역시 인기 좋으신데요. 정규 연주 일정으로 잡았다면 공항 마비될 뻔했겠어요. 완전 아이돌급 인기라니까. 진 실장은 장난 반 놀라운 반으로 배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자마자 특유의 진심이 담긴 농담을 툭 내뱉었다. 사실이었다. 미수는 매니저와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신속히 움직였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벤에 올라탔던 것이다. 공항 바깥까지 따라 나와 미수 일행이 타고 있는 벤을 향해 끝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팬들 모습이 까마득해져 갔다. 그리스에서 공연이 끝나자마자 공항에서 터키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늘 12시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터키에서 연주 일정은 없었다. 없던 일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느라 시간이 빠듯했다. 1시간 후 TRT 방송국과 인터뷰, 인터뷰 후 연주회장으로 이동, 리허설, 그리고 저녁 7시 연주회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동하는 차 안 옆자리로 옮겨와 앉은 진 실장이 세세하게 일정을 보고하고 있었다. 곧바로 방송국으로 직행이다. 미수를 초청한 터키 공영방송 TRT와 인터뷰부터 먼저 마쳐야 했다. 신호대기에서 자동차는 섰다. 그때 문득 뭐지? 미수는 창밖 오래된 건축물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건성으로 스케줄 보고를 듣다가 그만. 저 성벽, 아주 오래된 성벽 같은데. 질문의 끝을 흐렸다. 마침 보고를 끝내고 있던 진 실장이 태블릿 PC를 정리하다. 아, 네.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네요. 거의 뼈대만 남았죠. 진 실장은 오래된 건축물을 알고 있다는 듯 보지도 않고 일정표에 다시 눈길을 바꾸는 무심히 말을 던졌다. 진 실장의 무덤덤한 말이 미수의 심장을 건드렸다. 욱신. 테오도시우스 성벽? 대학생 때 터키 여행을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방학 한 달 내에 알바에서 연경비를 마련했는데 모자란 것은 엄마한테 좀 보태달라고 하곤 그렇게 경비를 마련해 무작정 이곳으로 와버렸죠. 대학생 때면 15년 전이죠. 그때 가이드가 해준 말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이스탄불 시내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이 성벽을 지나가야 해요. 그때 저도 여행 가이드에게 저 성벽에 관해 물었는데 진 실장은 일정표에 뭐 빠진 것이 없나 꼼꼼히 체크하느라 여전히 시선이 붙들린 채 말을 하고 있었다. 미수는 묘한 기분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지우며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뒤로 하고 있었다.
12월 1일 이스탄불은 봄 같은 겨울을 하고 있었다. 하늘은 겨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푸르러 한국의 가을 하늘을 연상케 했다. 피아노와 함께 떠나는 중세로 시간 여행. 미수장 2022 FW 유럽 순회 피아노 연주회. 연주회를 준비하며 스태프들과 나눈 주제다.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를 처음 기획할 때와 그 열망을 이루게 되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쿵! 몇 년 전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가 절정기였을지도 몰라. 점점 식어가는 지금에 비하면 왜 그리 떨렸는지. 메이크업을 받으며 그때를 생각하니 심장 부근이 다시 떨려왔다. 터키에서 올해 가장 만나고 싶은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연주자로 뽑히셨어요. 이거 거절하기 힘들겠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그리스가 마지막 공연지가 되어야 했다. 순회 공연을 진행하던 첫 스텝 회의에서는 분명 이스탄불은 빠져 있었다. 진 실장의 이 한마디는 일을 진행한다는 말로 들렸다. 추진력이 뛰어난 그녀는 워크홀릭으로 일을 만드는 데 선수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로 해서 그리스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하려 하였지만 어떻게 계획을 알았는지 때마침 터키 방송국에서 초청 연주회를 가졌으면 하는 요청이 미수 쪽 에이전시에 온 것이다. 기내식으로 점심을 때우다시피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연주회 날은 가볍게 식사를 한다는 거 아시면서 방송국이 공항과 가까워 시간을 아낄 수 있어 다행이죠. 애초 계획에는 팬 사인회가 없었는데 현지 팬들 반응이 너무 뜨거워 사인회를 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장소로 가는 방송국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미간을 찌푸렸다. 이 버릇은 고민을 할 때 하는 미수의 버릇이었다. 진 실장은 미수의 얼굴을 잠시 올려봤다. 미수는 자신보다 10cm나 키가 더 컸다. 연주회를 끝내면 안 되나요? 팬 사인을 가지면 오늘 밤 비행기가 내일 아침으로 연기되잖아요. 다른 스케줄 펑크 안 내겠어요? 미수는 솔직히 대답하며 마지막을 웃음으로 부드럽게 넘어갔다. 진 실장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통해 일정을 다시 점검하고 있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스케줄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잡아보시죠. 순순히 받아들이는 미수를 의외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진 실장과 미수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두 사람은 프로였다. 그녀는 미수에게 의견을 물어왔지만 어차피 상황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미수에게는 연주자로서의 길을 나선 이후 지켜지는 습관이 있었다. 연주의 전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은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연주에 들어가기 전 산만함을 철저히 배격하는 까다로운 습관? 피아노에만 집중하고 싶은 연주자로서 욕심이기도 했다. 팬들을 만나고 사인회를 가지면서 어쩐지 느슨해지는 것도 싫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든 예술계 종사자 중 가장 까칠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예술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누가 끼어들지 않는 순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 너와 나, 대중이 끼어들지 않는 그런 순전함. 삼각관계는 피곤해. 여기서 너는 피아노를 지칭한다. 피아노를 의인화하는 미수의 오랜 말버릇이다. 인터뷰하는 저 역시 당신의 찐팬입니다. 미수장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미인이시네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TV에서는 반도 담아내지 못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수의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피아노와 사랑에 빠졌다니 팬으로서 질투가 납니다. 왜 다른 여성 연주자들처럼 드레스를 입지 않으시죠? 중세 수도복 같은 까만 가운을 입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팬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서요. 집중하기 위해서죠. 제가 생각보다 단순한 편이라 한 가지를 집중하면 다른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드레스를 입고 실수할까 봐서. 다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열렬한 팬입니다. 인터뷰도 제가 방송국에 자청했죠.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미수장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 이 행운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순 없었습니다. 저를 두 번이나 놀라게 하다니 제 팬이시라니 믿기지 않는군요. 그러나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미수장이라는 시대의 걸출한 피아니스트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오랜만에 들었다. 동양인의 정형적인 까만 눈동자는 밤에 빛나는 별처럼 신비스럽고 아름다웠다. 사람을 빨려들게 만드는 깊은 눈매는 유난히 반짝거렸다. 흑진주를 연상케 하는 눈동자. 까만 필로드의 상아빛 진주.